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8명 늘어 14일 0시 기준 8,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선거는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의 핫 이슈, 대구 동구와 영천 청도 지역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8명이 늘어 14일 0시 기준 8,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3명, 예천이 5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27명이 증가한 1,564명으로 이 가운데 71%인 7,534명은 완치 후 격리 해제됐습니다. 한편 누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재확진자는 13일까지 대구 48명, 경북 35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16명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14일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집 근처 빨래방에 가거나 사전 투표를 위해 이탈한 뒤 자진 신고한 사례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산 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업체.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진 후부터 쭉 휴업 상태입니다. 매출을 올리긴커녕 보관 중이던 식재료 2억 원어치도 유통기한이 지나 모두 버렸습니다. 직원도 11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계약도 언제 할지 장각이 안 나오고 이걸 지금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직 자세하게 계획이 없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진 데에는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해악단체 신천지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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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가 신도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역에 혼란을 줌으로써 사태를 키워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1차 소송에 나선 인원만 1,500여 명. 식당과 스포츠센터, 요양병원까지 다양한 업종이 참여했습니다. 업체당 기본 1,000만 원의 피해 보상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 소송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안에는 1,000만 원만이 아니라 저처럼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2억 원을 그대로 소송의 금액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금액을 하면 100억 원은 훨씬 더 상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단은 피해 업체가 더 모이면 2차, 3차 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현재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신혜 기자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부터 총선만 5번 이상 치른 어르신까지 유권자들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의미입니다. 투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치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자기들만 지금 이익 얻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가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선거란 특권이다. 내가 뽑은 지도자가 진짜 진정 지도자일런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특별히 한 표를 던지려고 그래요.
국민을 대표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4.15 투표는 저와 저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선거 연령대가 만 18세로 낮춰졌는데 그만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미를 두는 유권자도 많습니다. 내게 선거는 가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품목을 따지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생활의 가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선거란 장밋빛 되게 호사스러운 많은 공약을 하시는 분보다 소신껏 여기 이 정서를 다 이해하시고요. 좀 포근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분을 뽑는 게 나에게 선거란 약이다. 잘못 행사하면 독약이 될 수 있고 잘 행사하면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를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분석 결과 동대구역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대구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하루 최대 6만여 명을 실어 나르는 동대구역. 지난 9일부턴 이곳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구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국제공항과 국제공항, 대구공항이 연관어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대구 동구 한가운데 있는 민간공항과 K2 군공항을 같이 옮기자는 통합신공항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의 많은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직 새로운 공항 터조차 정해지지 않아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도시답게 관련 키워드들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자영업, 최저임금 등입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도 단연 대구입니다. 올 2월 말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이달 초 70% 수준까지 겨우 회복했습니다. 이외에도 동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대구 지하철과 혁신도시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어서 영천, 청도 지역 주요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역민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은 자연재해와 연관된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청도는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시설이 태풍에 무너져 내리는 등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소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건소와 성지 순례도 눈에 띕니다. 청도군 보건소와 연결된 대남병원의 집단 감염 사태로 공공의료 기능이 마비되며 보건소 이전 현안이 급부상했습니다. 청도군은 2023년까지 새 보건소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성지로 여기는 청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월 중순 대구와 청도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이 회장의 방문과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곳곳에서 터져나온 폐기물 문제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뒤 쓰레기로 채우고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올 초 무단 투기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천 공설시장과 돈베기 등도 연관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선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10일, 충남 서산 태안선거구에선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투표소와 가까운 곳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대 후보 측은 투표소의 경계가 모호해 혼선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4.15 총선 당일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투표일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와 가까운 곳에서 표심을 호소하거나 홍보물을 거리에 뿌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차량이나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찍는 건 괜찮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엄지손가락이나 V자를 그린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건 허용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가능하고요. 다만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대 총선은 지난 선거보다 위법 행위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기부 행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이 투표소 입장을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율이 나왔죠. SNS에서는 다양한 투표 참여 인증샷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인증샷을 찍더라도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불법인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증샷의 모든 것,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도 전 국민의 투표 참여 의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고 첫 번째 총선에서 투표한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좀 나라가 좀 많이 어지러운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다들 정치인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열기는 SNS상까지 이어집니다. 마스크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은 기본, 비닐장갑 인증 등 온몸으로 참여를 표현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표현은 더욱더 자유롭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선 금지됐던 엄지나 V, 특정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며 불법이던 손가락 사용은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는 사진 올려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이 투표소 안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투표소 안에서 참여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위해 여전히 투표소 안의 촬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서 찍어주시고 엄지손가락이나 V자 등을 표시해서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맨손의 투표 도장 인증은 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잠시 꺼두는 여유 가져보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30살 직장인 현영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던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시명 뉴딜 재생 사업이라던가 신라 완경 특별법, 그리고 원자력 환경연구소 유치 같은 다양한 지금 지역 현안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 문화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 완경 특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던가 도시명 뉴딜 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두 차례 큰 지진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주가 워낙 큰데 주로 이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멀리는 이제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경주시의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먼저 이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된 다음에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신라 완경 특별 사업이라던가 도시명 뉴딜 재생 사업 같은 사회 재반 사업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자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더 나은 모습의 경주, 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선거는 기쁨이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쁨이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날선 비판을 할 수 있는 기쁨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4.15 선거에서 투표는 인류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오늘 전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권자 이상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 권익 대변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경제는 청년고도 관광도시입니다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90% 이상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와 재료비도 못 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어디서 하는지, 거기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와 지역화폐가 조기 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노무, 법무, 세무 등을 마음이 편히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민원콜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화폐가 무너진 경주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현대자동차와 맥도날드 같은 기업도 처음에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했으며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이나 공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과 늘 소통하고 문제점을 바로바로 그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경주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거란 웃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아이디 제보25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